가이봉가실 6화 시작하겠습니다. 금천 수리내에 지벨리 더돌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가이봉가실 6화. 오늘은 구로공단, 옛 구로공단 지금 지벨리에서 그 사업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그동안 이게 무슨 팟캐스트인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 생략하고 곧바로 녹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은 김은경 대표이사, 김은경 이름 어렵죠 발음하기. 김은경 대표이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박지은 이사님이고, 저기는 우리 잘생긴 대학생 윤호연 군입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 3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치안관의 안치욱입니다. 일단 자기소개부터 자기소개하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퍼소프트라고 후퍼소프트. 후퍼소프트라고 지금 모바일 결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모바일 개발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이사 및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김은겸 이사님이랑 후퍼소프트를 창업하고 지금은 운영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가는 프로젝트 매니징이라든지 재무나 회계에서 담당하면서 회사랑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그러면은 무슨 연세세요? 저는 좀 많고요. 저는 80년생이고요. 한국 선생님은 몇 살이죠? 한국 나이가? 36이요. 3년째 31살? 30살이 넘으셨군요. 박지은 이사님. 드디어. 좋아요. 그러면은 그 후퍼소프트죠? 예. 후퍼소프트가 여기 구로공단 안에 있죠? 네, 맞습니다.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가산 그 산업단지 3단지 쪽에 있어요. 지금 수출의 달에 이제 보면서 바로 우리편 쪽에 3단지라고 하고, 그쪽에 대성 빅폴리스. 대성 빅폴리스. 네,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그 지식센터라 그러죠? 보통. 네, 지식서. 어때요, 거기는? 되게 크죠? 네, 거기가 산업단지에 속하진 않는데 이제 바로 옆에 있고, 아마 가장 고근방에서는 최근에 지금 저희 산업단지에 있다가 거기서 분양받은 사이. 그러면 일단 저 얘기부터 할까요? 자, 업종 소개부터 좀 해줄까요? 산업단지 좀 이따 하고. 모바일 결제사 주로 어떤 일 해요? 모바일 결제사 이런 게 어떤 거예요? 모바일 결제 사업은 뭐 흔히 아시는 뭐 간편 결제처럼 직접 소비자가 결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셀러분들, 판매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결제. 도매 사업이죠. 그렇죠. 도매일 수도 있고 소매일 수도 있는데,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랑 거래하는데, 근데 저희의 고객층은 판매하시는 분들. 후보소프트는 못 받는 듯이잖아요. 그렇죠. 후퍼소프트는 저희는 근데 나이스라고 이제 나이스. 대기업이랑 같이 공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이스는 왜 카드 네, 맞습니다. 네. 최단말 지점이잖아요. 네. 뭐 POS라고 하네, 포인트 오브 세일. 네, 포스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쉽게 보면 모바일 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포스에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방문하시는 영업사원분들 쓰실 때도 있고. 모바일 포스라고 그러면은 모바일 상에서 결제하는 그 지점에서 결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배달 오시거나 짜장면이나 피자 배달해서 갖고 오시는 카드 단말기를 이제 모바일로 대체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네. 그 핸드폰 안에 들어있나요? 네, 저 핸드폰에 저희 앱을 설치하셔서 카드 단말기를 이어폰잭에 꽂고 카드 결제를 이제 받는 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될 텐데, 일단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주요 고객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공공 판매업이나 대규모로 이제 기업, 영업사원분들이 많으신 조직에서 저희 서비스 특히 이용을 하시죠. 방문 판매가 좀 학습지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영업사원이 1000명이면 이분들이 다 이제 현장에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리더기를 살 수가 없거든요. 30만 원짜리 살 수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동글이 지금은 비싸졌는데 이제 여신법이 개정되면서 IC카드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리더기도 어쩔 수 없이 5만 원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전에는 9,9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쓰셔가지고
기초 5만 원으로 이제 바로 영업사원 한 분 한 분 다 결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 시장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소매 시장인데 판매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 고객은 일단은 뭐 그렇죠. 도매는 아니죠. 소매가 가깝죠. 그러니까 물론 공급은 이제 회사를 통해서 예, B2B를 그렇죠. 하겠지만 도매소매로 구분하시는 거죠? 저희는 정확히는 그래서 저희가 고객은 이제 B2B니까요. 다만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를 하시니까 B2B2C라는 사업 영역이 정확한 편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회화 떠내다가 있어요. 그런 걸 쓰는데. 쓰는 데가 체면은 조금 뭐 바뀌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대표적으로 일단은 홈페이지 나와 있는 업체 중에 캡스 캡스? 네, 캡스 분들이 보안. 네. 그렇죠. 보안하시는 시큐리티 분들이 전국에 몇천 명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끔씩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카드로 받을 때 애매해지잖아요. 그때 저희 서비스를 쓰셔가지고 네. 그때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액 결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가 현금융증 앱도 발행을 해드려요. 수익은 자- 어디서 나오시죠? 네, 수수료를 다 스스로죠.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죠. 네. 다만 뭐 뜻한 바가 커서 처음엔 되게 미국에 이제 스퀘어를 많이 참조해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스캠? 예, 이제 트위터를 창업한 잭도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마치 스피노프로 나오면서 이제 스퀘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저희도 처음에 이제 이런 사업하면 잘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워낙 정부의 이제 핀테크 관련 뜨겁잖아요. 뜨거운 만큼 우리나라 정책이 약간 파저티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이거 하지 마 해가 정해놔서 약간 그거 말고 다 되면 되는데. 한국은 이거 해야 돼. 되는 이거 해야 것만. 돼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실제로 개발은 6개월이 걸렸는데 서비스 오픈까지가 1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카드사들이랑 또 협의하는 어떤 보안협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카드사마다 짧게는 3개월, 어떤 카드사는 뭐 1년까지 보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한국에선 좀 뜨기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서비스 하는 거네. 그렇죠. 서비스 하고 있죠. 지금 벌써 한 3년 됐어요. 서비스 오픈한 지. 저희가 막 시작할 당시에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핀테크란 말이 요즘 막 유행하죠, 그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리겠죠. 요즘에 정도는 많지. 그러니까 원래 창업할 때 창업 얘기 조금 있다고 그러고 모바일 결제 사업 모델을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면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저희가 거의 최초였고 그냥 리더기를 들고 다니거나 네. 네, 그렇죠. 그 단말기를 들고 다니셨죠. 그 짜장면 시키면 단말기 들고 오던데. 네, 요즘도 많이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도 단말기 들고 오던 치킨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그게 그런 식으로. 최근에는 네. 종종 저도 친구들이 너희 서비스를 봤어 이러는데 근데 저희게 아닐 볼 수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결제 방식이 다른데 아무래도 네. 이제 저희는 좀 수익 모델이 달라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하드웨어 벤더분들이세요. 리더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하드웨어에서 마진 남기보다는 일단 제공해주는 서비스에서 수수료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 취하고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장비 파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걸 이제 주요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약간 유통에 가까운 거겠죠. 돈의 흐름에서 관여를 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고. 근데 회사에서는 그 납품 회사가 그랬는데 뭐 캡스라고 하자. 캡스라 그러면 아예 니네가 이거 납품해라. 그러면 니네 그다음에 돈 딱 주고 그다음 자기들이 또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연결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떤 회사든지 간에 뭐 직접적으로 결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항상 두 가지의 브로커리지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알겠어. 그게 뭐 어쨌든 브로커리지 사업이 뭐 미래 산업의 어떤 뭐 키워드잖아요, 결국. 모바일. 핀테크라는 말도 많이 쓰던데 어떤 개념이에요? 핀테크라는 게? 이거는 되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핀테크를 어디로 보느냐. 좀 설명 좀. 저도 핀테크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헷갈려. 일단 저희 같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약간 금융에 약간 혁신이 일어난다. 네. 그게 이제 핀테크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쓰는 예.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변질된 게 그냥 기존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금융의 방식을 전부 다 약간은 핀테크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극단적으로 P2P 대출이 요새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뭐 국내법상은 뭐 약간 대부업자를 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은 분명히 기술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게 기술적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더 많고, 그냥 개인 간 개인이 대출자와 이제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 그게 꼭 엄청난 테크놀로지 있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문제 있습니다.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혁신만 일어났는데 약간 기존의 금융과 좀 다른 방식이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에 약간이라도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기존의 시장한테. 그런 것들이 약간 빅테크란 단어로도 많이 포장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모바일 결제 사업을 시작한 뭐 핀테크 회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그렇죠. 좀 있어 보이는. 너무 많이 남용돼서 이제 없어질 단어 같은 느낌인데. 빅테크란 단어는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잘 사실 개념 잘 알아요. 네. 모바일 결제라 그러면 잘 와닿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모바일 결제 산업으로 시작해서 다른 거도 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는 그 모바일 결제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이나 걸리다 보니까 개발에 네,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가진 놈도 자꾸 까먹고.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도 있고 뭐 기획자 디자이너도 있다 보니까 이제 외주 개발 다른 회사에서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전형적인. 네, 그거를 이제 SI라고 주문을 그래요. 받아서 그렇죠, 네, SI. 작업을 하는 SI 사업도 있고 이게 노가다 업종이잖아요, 이 업종은. 네, 약간 힘든 일인데 사실 보람도 있긴 해요. 이제 네. 저희 회사가 작다 보니까 저희 회사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이제 신입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SI 사업도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또 훈련 삼아 작업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시장 트렌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또 수익 창출도 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는 모바일 게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히트한 거 없죠, 아직? 네, 아직 첫 단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히트했으면 말씀드리는 지금 뭐 돈빵 돈빵 들어가. 아직 개발 중이고 그건 성공하고 돈빵 들어가 돼요. 히트는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뭔가 판교를 갔다거나. 아니 뭐 테라스의 빌딩아 신사의 빌딩인데 그 여기 지켜야죠. 지식산업센터 하나 사요. 아직 못 벗어나요. 네. 어쨌든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고 후포소프트란에서는 이제 모바일 결제 사업을 주로 해가지고 SI나 뭐 모바일 게임 등 이런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아주 젊은 기업입니다. 장래가 유망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 창업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회사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이제 설립일은 2010년 7월. 2010년? 네. 만 5년 됐어요. 5년 넘었네요. 오늘 그죠? 근데 창업하고 처음에는 한 6개월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뭐를 할까 고민한 시간이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첫 직원을 뽑은 게 2000, 이제 5년 차거든요. 약간 한 1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는 공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하고. 예. 그럼 저희가 금천구랑은 인연이 좋았는데 그 있다고 이게 있는 건지 이제 저희가 금천구 창업지원센터에서 사업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워낙에 이제 저렴하게 저희 같이 이제 작은 기업이 시작하기에 좋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구로단지라든지 이런 이 가산단지 쪽에 조금 더 저희가 애착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처음에 뭐. 금천구 창업지원센터에서 2010년 10월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때 들어가서 방한감 해가지고. 네, 그렇죠. 거기에서 정말 이제 발디딜 팀 없을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는 공기가 나빠질 때까지 있다가 이사 가자 해서 그때 한 그 주변에서 6명까지 있다가 같이 나갔죠. 한 8개월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1년 안 채우고 성장을 했어요. 금방 나왔죠. 2011년에도 바로 나왔네요. 네, 2011년 겨울에 저희가 이제 IT 캐슬을 했어요. IT 캐슬? 네. 거기 또 지식센터예요? 지식센터? 네. 그게 산업단지예요. 예. IT 캐슬. 그래서 그 옆 빌딩은 또 이사 갔다가 또 이사 갔다가 해서 최근에는 이제 디폴리트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저기 청년 잘생긴 청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군대 갔다 왔죠? 24살. 아, 12년. 24살. 두 분이 그러면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하기 전에 2010년이면은 네. 박지현 이사가 몇 살 때예요?
그때는 그쵸, 2년 전이라고. 빼면 되지. 26? 네, 26이었던 것 같아요. 네, 26. 그 전에 이제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장은 안 내고 거기 사업장은 안 내고 작게 사업을 하고 창업은 그러니까 서비스만 만들고. 네. 2년 전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둘이 같이 한 거는 2년 전부터. 둘이 같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근데 좀 24살. 부러워서 말씀드리니까. 흑역살? 흑역사라기보다는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약간 장사라고 모든 게 다 장사긴 하지만 뭐 티셔츠 팔고 뭐 시드머니 만들라고? 예, 뭐 그런 거를 좀 해봤어요. 그러진 않았어. 그땐 그게 그 시드머니 개념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던 했어요. 거예요. 네. 근데 뭐 티셔츠 파는 게 뭐가 새로? 저한테는 새롭죠. 왜냐면 저는 저는 20살 그렇게 따지면 저도 20살 때 군고만 팔고 그랬는데.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IT 업종 엔지니어로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IT 개발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살긴 너무 힘들어요. 맨날 밤샘 작업에 반복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업종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때 약간 이제 실패하거나 이제 그런 걸 교훈 삼아서 그쵸. 그것을 이제 그 창업하게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때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 실제적으로 한 24살 24살. 24살 4학년. 네. 그럼 두 분이 지금 보시는 분 혹시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두 분이 어떤 사이냐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은 별 그냥 아주 훌륭한 친구죠. 베스트 프렌드죠. 그런 사이인데 두 분이 어쨌든 인연이 10년 넘었어요. 네, 저희가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어학연수를 뉴질랜드를 가게 됐고 뉴질랜드 호주가 아니고 네네 그때 예사님도 그 대학교 졸업반인데 뉴질랜드 어학연수 10년 전에 네네 26살 때 네 그렇죠 그때 제가 25살. 25살 네. 20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학연수에서 알게 됐고 그때는 그렇게는 잘 안면을 별로 봤어요. 수면 자주 먹고 네 한국인 모임에서 정말 알았는데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저도 한 1년 조금 안 되게. 네. 아 오래 있었어? 네, 6개월 돌아와서 이제 한국인 모임에서 좀 몇 번 왕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때쯤 저한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 사이에 뭐 썸 타고 이러던 네, 아, 무슨 모임에서 만나고. 근데 이 친구랑 통했던 게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술을 먹다 보면 약간 진지한 얘기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같이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거. 이 친구 사람이 좋냐 나쁘냐 그런 걸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랑 비슷한가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 친구 같은 보다 어리기도 했지만 취업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도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뭐 잃을 건 없으니 그 나이 때 솔직히 잃을 건 없잖아요. 이미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죠 그냥. 그때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약간 서로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고 푸포스들 창업하고 그것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걸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면 뭔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잘하는 걸 좀 즐기는 걸 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일이 하나씩 풀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소장님처럼 저희를 이제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저 몇 년 전에 저희를 바라볼 때면 정말 많이 컸네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2009년에 그러면 2008년도에 저는 8년도요. 그때 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저랑 같이 사업 계획서를 쓰고 다녔으니까 2008년에 티셔츠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뭐예요? 공개해봐요. 처음에 망한 사업이 뭐예요? 좀 약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게 일단은 뭐 음성적인 사업한 거예요? 아니 마약이 음성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DIY 시장 같은 건데 웹사이트에 내가 그림이나 어떤 아트를 올리면 한 장 한 장씩 커스텀 프린트되는 티셔츠였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네. IT가 접목된 그렇죠. 접목돼서 이제 웹에서 뭐 내 사진에 어떤 포지셔닝 잡힌다거나 그 안에 또 커뮤니티를 녹여서 사람들이 좀 되게 서로 얘기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었는데 반응이 나쁘진 않았어요. 한 달 안에 막 티셔츠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이제 미리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사는 것도 있었는데 프린팅이 제가 예,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또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제작 단가가. 그럼 티셔츠가 그 당시에 한 18,000원씩 했어요, 한 달에. 그럼 대부분 이제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하면서 벽에 붙였던 게 내가 18,000원이면 나이키 티셔츠를 사주고 이걸 사. 라는 그러니까 품질이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대규모 브랜드 선호, 뭐 유명 브랜드 선호가 너무 세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한국에서는 DIY 시장이나 이런 약간 커스텀 시장이 아직은 힘든 것 같다, 시장으로서. 이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적합한 사업 같지는 않다. 그래서 DIY 프린트, 그렇죠. 티셔츠 프린팅 사업을 했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는 손해는 그렇게 본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손해 안 봤어요? 예, 손해 안 봤어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저희의 열정을 잃은 거죠. 아니면 배운 점도 많아요. 이제 시장을 그냥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가끔씩 지금 생각하면 그냥 창업자들의 그 자기만의 생각이 빠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네,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예. 네. 그때는 이제 한두 명 좋아한다고 해갖고서 이게 계속 사업이 될 게 아닌데 그래서 고집스럽게 유지를 하다가 그냥 그 자연스럽게 폐업 좀 잘. 사업자는 됐어요?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알아야 돼.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 망한 거 없어요?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거 후보서부터를 없어요. 하고. 아, 그래서 그래서- 둘이 의견의 일치를 본 거예요? 네, 그때 뭐 많이 그때 이제 그런 모바일 결제 사업을 하자고 이런 예. 네, 6개월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6개월간 계속 이제 리서치를 한 거죠. 우리가 잘하는 분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분야, 뭘 할까.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될 만한 게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많이 고민했죠. 두 분이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있다가 처음에 사업하자라고 하면서 뭘 가지고 하던 그냥 뭐 아, 제가 그 사업 계획서를 이 친구를 꼬신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한 100페이지 넘게 써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가 모바일이에요? 아니면 티셔츠예요? 네,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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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란 게 계획서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제 약간 저도 이제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도 약간 잘못된 게 늘 이제 뭔가 서류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한 것보다는 빠르게 실행하고 정말 이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너무 계획서만 써.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저희가 뭐 말해서 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뭐 창업 경진대회 나가서 상도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벤처 캐피탈의 어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선발이 돼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것도 많은데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페이퍼 하는 게 도움은 되죠? 정리하는데.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더 간단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사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다 그렇죠. 누구나 딱 들어도 아 이거 사업이다 라던가 딱 명확한 한 문장이 어떤 더 간단할수록 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업 잘안 되셨어요. 슬럼프나 이런 거. 그냥 지금 가끔 얘기하면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고집스럽게 이어왔다는 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근데 서로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싸우죠? 회의를 안 하게 돼요. 처음에 제가 너무 어렵고 저는 이제 팔로워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리더고 저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속내기를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게 보면 쌓일 수 있는데 확 바꾸라고. 항상 술 한잔하고 돈 받는 거. 네, 그래서 그때 슬럼프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티를 내거나 서로 부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했던 게 솔직하지 않다. 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것들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그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저희한테 잘할 수 있는 거여서 우리 기술 회사를 만들자.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많이 이제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 사장님은 대표님은 원래 컴퓨터 공학 전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이제 연대 공대 나와가지고 그 회사 생활을 좀 했어요? 그렇죠. 뭐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뭐 아실 분 아시겠죠? 다모임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어요. 예, 그때 아이러브 스쿨 한창 유행할 때 대한민국 한 4위 사이트까지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회원수 2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큰 회사였죠. 거기서 한 5년을 다녔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예, 학교 다니면 그리고 병특도 거기서 운 좋게 이제 병특업체가 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게 가능해요? 야매로 할 거죠, 야매로. 휴학을 많이 했었죠, 사실.
휴학하고 중간에 도저히 휴학이 안 됐을 때는 사장님께서 뭐 잘 봐주셔서 한 학기 정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병특례가 되면 병특례가 그 당시로서는 3년이거든요. 그 20살 때부터 일하고. 예, 그렇죠. 20살 때부터 저는 계속 프로그래밍 하고 개발했었죠. 거기는 어떤 인연? 거기 또 대학 선배님이죠. 그 당 이래라 이래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닷컴 시대 때는 이제 인터넷 막 하면서 빅뱅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그때 난리 났었죠. 네, 그러면 엔지니어가 너무 부족했고 전문가도 없었고 맞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하루 다르게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났는데 뭐 저도 한 2년 동안은 집을 못 가고 갔던 것 같아요. 거의. 맨날 그 회사 뒤에 2층 침대에서 지금 얘기하면 그게 뭐 열정 페인이 되게 젊은이들 뭐 약간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누구나 다 그랬어요. 모든 개발자들이 자기 어떤 책임감 때문이라도 서비스 늘어가는데 서비스 늘어지거나 뭐 뻗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많았었죠. 월급이 제대로 받고. 그쵸, 월급 제대로 받고 얼마 받았어? 그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때 20살 때 그 당시로서 연봉이 한 3천 정도 나왔어요. 야, 하얀 생각 다 냈겠네요. 팀장이요. 아니요. 거의 뭐 리딩을 하고 아니 학생들만. 학생들이요? 그때? 아, 그쵸. 그때 대학 친구들만 네. 해서 다 그 사람 제가 다. 그래서 그때는 먹은 게 없었어요. 머리 숟가락 쓰느라. 그때는 등록금도 그렇게 안 비쌀 텐데. 아니, 그때도 비쌌어요. 등록금이. 그때도 저기 400만 원, 500만 원씩. 그 벌써? 네. 이게 그때도 비쌌죠. 그렇게 벌써 올라갔구나. 제가 60만 원 정도. 아우, 정말 연배 차이 많이 나는데 갑자기 급히 하세요. 어. 저는 한참 다른 세대 같은데요. 그래 그렇게 올랐어. 네, 그때도 한참 비쌌죠. 사립학교가 그래서. 연봉이 3천만. 그러다가 IT 업계 쭉 일하다가 그러다가 뉴질랜드 가서 이 친구 만나고 저도 돌아와서 사실은 또 전 그랬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사실은 한 10년 일하고. 한 6, 7년 정도는 일했던 거죠. 중간에 프리랜서 일한 것까지 치면.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하이닉스를 갔었어요. 하이닉스 망한 회사. 아니 저 잘 나갔죠. SK 하이닉스 이제. 한동안 망했죠. 아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옆에가 굉장히 다르게 보시는데. 하이닉스는 현대전자 후예. 네,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다 극복해내고 제가 한참 나이가 성장할 너무 때. 많이 들었나 봐요. 네, 한참 왜냐면 성장할 때였어요. 저는 하이닉스 하면 기억나는 게 그쵸. 한참 어려울 때 생각하시는 망할 때 내가 취재를 했거든. 그 뒤에 그래서 구조조정한다 그래서 니네 거짓말 하지 마. 돈 어디서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났는데 또 잘 나가다가 또 침체됐다가 또 잘 나가고. 그때도 이제 컴퓨터라는 게 너무 하기 싫어서 반도체 회사를 갔던 건데 아무래도 좀 벤처 회사에서 몇 년 생활하다가 대기업 가니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하이닉스에서 뭐 거기 뭐 무슨 일 했어요? 이 전국 소프트웨어 한 건 없었어요. 왜냐면 한 3, 4개월 다니다 금방 퇴사해가지고 그냥 배정돼가지고 조직 문화만 살짝 바꾸고 그냥 공대에 있다가 반도체 회사 간 친구들이 그러고 그냥 관리자라고 그러고 그렇죠. 하는 일이 없고 그냥 그 삼성전자 반도체 들어간 친구들이 그러구나. 별로 일 없고 그 여공들 관리가 주요 뭐야? 이런 일이.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남의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벤처기 씨가 대기업 보셨을 때 가장 차이가 났던 부분은 가장 차이가 났던 거는 아까 발언권이 없다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우선 뭐 저도 신입으로 가긴 했는데 신입사원이 많아면 안 돼. 뭐 상무이사님이나 부장님들 되게 아껴주시긴 했어요. 뭐 너는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뭐 좋은 학교 나왔고 해서 잘해보자라고 시작을 하는데 근데 막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내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게 좀 저랑 안 맞는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미 분위기 누가 시킨 건 아니고요. 그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버넌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하이닉스 그만두고 이제 창업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를 꼬시고 창업을 해야겠다. 발언이 좀 근데 이 친구 박지현 이사를 꼬시기로 한 동기는 그렇죠. 이 친구랑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혼자서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갔고. 근데 보통 이제 그 사업 파트너들이 이성간일 때는 좀 뭐 시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춘난적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에 저도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랑 그렇게 어울려 다니진 않았거든요. 저도 근데 인상 깊었던 게 뉴질랜드 술을 먹다가 정말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엄청 정치처럼 막 이런 얘기 복합적으로 나랑 되게 대단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다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근데 저희 학교 앞까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신문 방송인가요? 네, 저 신문, 저 정보방송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네. 정보 방송. 네네. 그래서 그때 그랬고, 그래서 그때 사업 얘기로 되게 관심이 있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